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세상보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론조사 발표를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실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2000년대 초반, 그때 저는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 LCD TV로 바꾼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 친지나 지인들은 최신 TV로 바꾼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지인 한 분이 여론조사를 할 게 있는데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전화 좀 받아달라고 해서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서 바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유선 전화번호가 와서 여론조사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지인이 성함과 땡땡 리서치입니다 하고 소개말을 하고 인터뷰 통화를 했는데 내심 서로 알고 있는 사이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 하는 게 웃겼지만은 그래도 부탁이니까 나름 성실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 내용은 평면 TV에 대한 브랜드 선호도 조사로 어느 회사를 선호하는지, 현재 갖고 있는 TV 형태, 그리고 앞으로 바꾼다면은 몇 인치 정도의 사이즈를 원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 문항에 대해 응답을 해줬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퇴근길에 그분을 만나서 여론조사 업무가 저도 평소에 궁금해가지고 여러 가지 궁금한 걸 물어볼 기회도 있었고, 또 특히 아니 이렇게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맞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간만에 만난 그분은 원래 대학 교수였었는데 퇴직 후 여러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다가 마침 여론조사 회사에 상담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 평소에 말하는 거 좋아하는 그분한테는 어쨌든 사전 업무 지식도 많이 필요 없고 일 자체는 간단해서 하다 보니까 알바 개념으로 계속 하게 됐다고 해서 그렇구나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여론조사하는 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그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선전화를 많이 아직도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낮에 업무 시간에는 그렇게 집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노인층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5번 전화 돌리면은 한 번은 통화는 되는데 평균 연령이 60대 이상이고, 또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고 적적하니까 대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문항이 있는 좀 긴 설문지라도 대부분 어렵지 않게 조사를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50대 이상 연령층은 그래도 업무 시간 내에 표본 조사 인구를 채울 수가 있는데, 그 밑에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유선 전화는 통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후 6시를 지나서 저녁 식사 이후에 그나마 통화가 가능한데, 그러려면 회사 입장에서는 연장 근무 수당을 줘야 되고 또 그만큼 오버타임에 대한 인센티브도 추가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지정된 근무 시간 안에 조사를 끝내야 이런 프로젝트마다 진행되는 여론조사 비용을 단가 내에 맞출 수가 있고, 그래서 각 상담원들 각 팀마다 팀장급 관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20대 30대 연령층을 빨리빨리 공략하라고 재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언급했듯이 노인층은 5통화 중에 1통화는 걸릴 수 있다고 하면은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100통화 중에 한두 건, 심지어는 몇백 통 전화해도 통화가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이렇게 젊은 층에 대한 조사가 안 되면은 통화가 돼서 조사를 마칠 때까지 퇴근을 못하고 계속 콜을 돌려야 되는데, 이러니 상담원 입장에서는 막판에 스트레스가 쌓여가면서 전화를 돌리는 경우가 허다한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보통 여론조사를 할 때 샘플 표본을 1000건, 500건씩 이렇게 단가마다 조사 숫자를 맞춰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0건 조사를 한다면은 60대 이상은 200, 50대 이상은 200, 40대 200, 30대 200, 20대 200 이렇게 각각 200건씩 나눠서 각 상담원이 통화할 때마다 그 연령수에 맞춰서 표본을 채워야 되는데 20대, 30대들은 통화가 돼도 몇 문항 넘어가면은 바쁘다고 하면서 바로 전화를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이렇게 조사도 어려우니 상담원 입장에서는 마감이 다가올수록 피말리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회사에서도 이렇게 젊은 층 조사가 어려우니 원칙적으로 각 연령대별로 정확하게 수차를 맞춰서 샘플을 채우는 게 정석인데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약간 모자르면은 보정치를 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리포트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점점 여론조사에 응하는 통화가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보정치를 준다고 해도 최소한의 샘플 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샘플 값 맞추는 것도 어려우니 결국 여론조사 업체가 해서는 안 되는 꼼수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지인 찬스를 쓰는 건데요. 점점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이렇게 샘플을 맞추기 어려우면은 은근슬쩍 각 팀 관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혹시 타겟 연령층에 뭐 주로 젊은 연령층이겠죠.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조사해도 된다고 언급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녹취에서는 서로 아는 티를 내야 되지는 않아야 되죠. 그렇게 서로 모르는 척 하면서 조사에 응해야지 클라이언트라든지 내 외부 감사에 걸리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같이 해서는 안 되는 꼼수가 횡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지인분도 결국 나한테까지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TV 수요에 대한 리서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TV 브라운관에서 평면 LCD TV로 바뀌는 추세라서 이러한 TV 수요에 대한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론조사를 한 번만 받은 게 아니라 거의 분기에 한 번씩은 받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기쁘게 여론조사에 응했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두 번째 들어가니까 내심 좀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일하면서 상담하는 그분의 입장도 있고 해서 그냥 모르는 척 마치 역할극 하는 것 마냥 대답을 해줬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번 응답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여론조사가 맞는지, 왜냐면은 조사 문항만 살짝 다르지 내용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란 개인적인 입장은 답변이 일정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번 해주고 나서 이제 그만할 겸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차피 아는 데이터를 그냥 형식적인 수준으로 맞추는 거 아니냐라고 근본적인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그분도 솔직히 굉장히 미안해가지고 여론조사 업계가 힘들다. 각종 여론조사 회사가 난립하면서 경쟁은 치열한데 그래서 단가는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 조사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빠리빠리 결과물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회사들도 평소 응답률이 좋은 성향이 약간 좋은 연락처를 따로 DB로 뽑아내서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클라이언트들한테 어느 정도 모양새를 맞추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현실이다 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여론조사 연락은 그만하시라고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정치적 여론 지형에 대한 조사는 얼마나 왜곡이 심하겠습니까? 특히 매주 발표되는 정치권에 대한 여론조사는 인터넷 듣보잡 매체가 소규모 여론조사 업체를 끼면서
굉장히 많은 허수에 끼워 넣기식 표본을 가지고 왜곡된 결과를 공표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대선이 다가올수록 각종 여론조사가 자주 발표되는데요. 특히 전국이 홍탁해질수록 왜곡된 여론조사를 발표해서 사람들의 정확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거에 유리한 방향으로 아전인수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치 시장 바닥에서 야바이꾼처럼 허풍이나 과장으로 오히려 어지럽히는 게 여론조사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투표하는데 제 얘기가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